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몸값을 올려드리는 남자, 중소기업 리크리에이터 문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랜드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도대체 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에 돈이 되는 브랜드 구축 방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청바지 회사 게스가 다른 경쟁사에 의해서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브랜드를 회복을 하기 위해 타겟을 세분화했던 그런 전략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똑같이 브랜드라는 주제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브랜드 정체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풀무원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풀무원 하면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에서 종종 들어서 뭔가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풀무원 하면 바른 먹거리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풀무원이 식품 쪽의 점유율을 점점 높여갈 때 당연히 그만큼 제품들도 종류가 많아졌겠죠. 그 말은 당연히 제품의 종류가 는 만큼 경쟁자의 수도 많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A라는 중소기업에서 풀무원의 특정 두부 제품을 잡기 위해서 뭔가 풀무원처럼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특화된 정말 품질도 더 신경 써서 만들고, 그리고 맛도 어떻게 하면 더 풀무원의 제품보다 나을까, 아주 연구 끝에 그런 두부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출시를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블라인드 시식단 테스트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두부를 나눠주면서 먹어보고 맛 평가를 받아보기도 하고 투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맛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보기에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중소기업의 제품에 더 많았다고 해요.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결과들을 보고 확신을 갖고 있었겠죠. 이거 진짜 출시만 하면 대박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경쟁은커녕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오히려 폐기량만 늘게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저 제품보다 맛이 더 좋아요, 품질이 더 좋아요 라는 이런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외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뭔가 제품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소비자는 A라는 품질이 더 좋고 뭔가 맛이 더 좋은 그런 A라는 중소기업의 두부보다 평소 신뢰를 하고 있던 풀무원 두부를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풀무원 두부를 계속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에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의외로 그 신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맛이 더 좋고 품질이 더 좋다고 하는 이 A사의 두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풀무원이라는 두부를 골랐을까요? 바로 이미 마음속에 풀무원 하면 바른 먹거리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나온 두부가 더 맛이 좋다는데 품질도 더 좋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대로 신뢰 있는 풀무원의 두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즉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볼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볼보 하면 안전이죠. 그리고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 하면 저희가 흔히 들은 문구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키. 조금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나이키 하면 저는 Just Do It 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볼보, 시몬스, 나이키처럼
고객들이 이 제품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 가치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이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겠죠.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브랜드 정체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고 도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설명은 긴데 끝에 결론을 보자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정말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제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관점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사장님들 브랜드 정체성을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은 머리를 싸매고 몇 날 며칠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엄청 고민을 하십니다. 직원들이랑도 고민을 하고 혼자서 정말 고뇌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다가 결국 좀 마감일이 좀 다가오게 되면 부랴부랴 대충 만들거나 뭔가 내키지 않는데 나의 브랜드 정체성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A사처럼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게 없이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품질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지는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초에 세상에 없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비슷한 제품에서 품질이나 맛이 더 좋아졌는데 뭔가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마 절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런 건 만들 수가 없다라고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도 좋으니까 뭔가 경쟁사와는 다른 한 가지만을 찾아도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예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평생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의 소중한 한 끼라는 이러한 가치를 주면서 아침 잘 챙겨 먹지 않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거듭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 중에 직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회의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아이디어라는 기업의 회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 회의 방법은 정말 거듭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편하게 내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처음에 바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10번째, 20번째 나오는 아이디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편하게 자유롭게 나오는 아이디어들 위에 거듭해서 계속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거듭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게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담 마케팅 부서가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있어도 인력이 굉장히 소규모인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기란 정말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장님들께서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소비자의 입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브랜드 정체성, 핵심 메시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점 바꾸기와 거듭해서 질문하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장님들 제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몸값을 올려드리는 남자, 중소기업 리크리에이터 문 소장이었습니다.